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얘기 말고 애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걸 다 다루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애플 컴퓨터를 무려 1992년도부터 써왔었고 나름 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앱등이 중에 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사실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애플의 뭐 신제품 발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다리면서 보기도 했었었고 뭐 늘 애플 행사는 그쪽에서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밤중에 하죠. 새벽녘까지 기다리면서 날밤 새고 하는 것도 몇 번 해봤었는데 뭐 늙으니까 그거 안 한 지도 한참 오래됐고 근데 요번 올해 이 WWDC 2024 요것만큼은 뭐랄까 좀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현장 중계를 한번 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새벽 2시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요약 영상들을 보고 실황도 뭐 어지간히 다 챙겨 봤었는데요. 보고 난 다음에 감상은 야 이거 애플 왜 이러냐 싶은 생각이고 이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네 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오래된 앱등이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 이런 거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있어 아저씨도 하실 거고 디에디트에서도 아마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 행사를 갖다가 리뷰해 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행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아무런 와우 포인트가 없었던 것이 와우 포인트였다. 정말 이렇게 지루했던 WWDC 행사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뭐 매번 엄청난 게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번처럼 이렇게 심심했던 행사도 많았었고 게다가 6월 달에 하는 이 WWDC 행사에서는 주로 하드웨어가 발표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원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좀 심심했던 이유는 기대치가 많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에서 요번에 새로 낸다고 하는 AI 자기도 이름까지 만들었죠.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똑같이 이제 영어 약자로는 AI이지만서도 애플 AI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 정말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약간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게 허망했죠. 그래서 오늘 WWDC는 개발자 행사지 않습니까? 애플 생태계에서 있는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특히 OS라든가 개발 툴이라든가 앞으로의 애플의 방향은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OS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비전 OS, iOS, 아이패드, TV, 애플 TV 있으니까요. 그리고 와치 OS, 그 다음에 맥 OS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쭉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먼저 뭐 비전 OS 이런 거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저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요. 맨 처음에 이제 iOS 나오는데 자랑하는 게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배경화면에 이제 색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배경화면에 뭐 위젯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 뭐 여기 배경화면에 색깔에 어울리는 식으로 아이콘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야, 그 참 아주 유용하겠는걸 이라는 냉소가 입가에 샥 번졌습니다. 네, 안 되는 것보다 낫겠죠. 그 다음 게임 모드로 하면은 게임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기 아이폰에서요. 네, 뭐 게임 좋죠. 네.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제일 요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죠. 너무 웃겨가지고 드디어 아이패드에도 계산기 앱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기 시작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패드 1부터 썼었는데요.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작년에 알았습니다. 기본 앱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그거 없었네. 물론 서드파티 앱으로 계산기는 널리고 널렸죠. 근데 애플이 기본으로 드디어 계산기 앱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걸 WWDC 행사에서
자랑하는 걸 보고 아주 오래된 앱등이로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유, 그래, 뭐, 없는 것보단 낫지. 네. 계산기 앱이 있고. 애플도 자기들 이게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손 계산해서 하면은 이게 계산을, 손으로 쓴 수식도 계산을 풀어준다. 이런 것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본 것도 뭐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드디어 아이패드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야, 좋은걸? 잘했습니다. 애플 잘했어요. 혁신해, 애플.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좋습니다. 아이패드에서의 엄청난 혁신은 이 계산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그냥 휘리릭 넘어가고 뭐 그렇게 소소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제일 궁금해했던 것은 요번에 애플이 그 AI 인공지능 문제를 칼을 갈고 나올 거다. 또는 나와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었었죠. 그리고 애플이 사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오면 굉장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속으로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좀 하긴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할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했지. 왜 여태까지 뜸을 들였겠냐. 이런 생각이 사실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애플인데 뭔가 한 칼이 있겠지 라는 생각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애플이 여태까지 아이폰에서도 시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리를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안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안 쓰더라고요. 왜? 첫째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뭐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단조롭고 한정적이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애플 데모에서야 뭐 이런 것도 시켜야 되고 저런 것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러죠. 그러나 실제로 시리를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시리가 굉장히 똑똑해질 거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 페데르기 부회장이 하는 말이 Play the podcast that my wife sent the other day.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보내준 그 팟캐스트 틀어줘. 요러는 식의 명령어. 그 팟캐스트가 뭔데? 그거를 시리가 알아서 찾아서 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잘 안 믿깁니다.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조금만 이 명령어의 구문이 뭐 애매하다 그러면 과연 그걸 정확하게 찾아줄까? 그 시리한테 이게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다운로드 파일 뒤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할 수는 있대요. 지금보다는 시리가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단 좋은 점이죠. 뭐 예를 들면 스테이시를 찍은 사진 좀 보여줘. 그러면 스테이시가 나온 사진을 갖다가 뭐 착착착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뭐 사진 앱에서 사진에 이제 분류 같은 것도 시리가 알아서 이제 착착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이폰 전체에 통합되고 좀 더 말귀 잘 알아듣는 그런 시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시리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낫겠지? 라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아이폰에서 뭐 시키는 거, 말로 시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분 후에 알람 울려줘. 뭐 이러는 정도? 굉장히 단순한 명령어들은 시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 전 뭐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손가락 하는 게 뭐 그래 힘들다고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그러면 뭐 굳이 뭐 싫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나온 게 애플이 또 의외로 굉장히 진심인 게 이 이모지라고 하죠. 이모티콘 비슷한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라 가지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잘 만들어 줄 거다. 말로 해서 이런 거 만들어 줘. 그럼 이런 거 만들어 주고 하승주랑 닮은 이모지 만들어 줘. 그럼 그런 거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러는데 아주 간단한 그 생성형 그림 인공지능이겠죠. 이런 것도 해주겠다 그러는데 뭐 나름 재밌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뭐 없는 거보다 낫겠죠. 그리고 이미지 마술봉, 이미지 완드죠. 이거 여기 이제 뜩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전봇대 표시를 하고 이 전봇대 좀 없애줘라고 그러면 뭐 전봇대 샥 자연스럽게 없애준다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좋습니다.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다들 기시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갤럭시에서 아주 예전부터 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기시감이겠죠. 예. 애플은 또 나름 더 잘했겠지. 뭐 예쁘게 잘했겠지. 이렇게 굳이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예. 앱등이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행사에서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챗 GPT와 연동된다라는 점입니다. 시리 등을 비롯한 애플 아이폰 내부에서의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죠. 기계 자체 내에서 인터넷 외부 이제 네트워크망을 통하지 않고 이 기계만에서 돌아가는 이 AI로 해결할 수 없는 점들은 챗GPT한테 물어서 챗GPT의 답변을 받아올 거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외부 AI를 쓸 거냐 말 거냐, 아마 쓸 것 같다. 쓴다고 그럼 어딜 걸 쓸 거냐, 구글을 쓸 거냐, 오픈 AI를 쓸 거냐, 이런 걸로 이제 설왕설래 했었는데 대부분 다 오픈 AI에 챗GPT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뭐 어려운 질문을 한다라든가 검색이 필요한 거라든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챗GPT를 끌어와서 여기에서 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나름 좋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사실 챗GPT를 아이폰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통합되어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 거긴 하겠죠. 네, 뭐 굳이 없는 것보단 낫겠죠. 정도 수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 애플의 엄청난 기술적 발전 안 하잖아요. 남의 거 우리 끌어다 쓰겠다 이러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이폰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그럴 일도 없잖아요. 이미 챗GPT 아이폰에서 쓸 수 있었고요. 뭐가 좋아졌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개발자도 아니고 기술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이폰을 핸드폰으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애플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신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에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 소위 말하는 UX라 그러죠.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잘 녹아들게 이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점. 요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플 iOS에서도 개선되는 점들이 뭐 티나는 건 아니지만서도 쓰다 보면 예전 버전보다 훨씬 좋아졌는걸?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잘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애플 자체 AI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나름 이게 일본과 맞물려서 전체 시스템에서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들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를 본격적으로 아이폰에서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예를 들면 뭐 사진을 갖다 좀 더 선명하게 또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쓰였다라는 등 뭐 이런저런 아주 소소한 AI 기술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발은 더 나아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그게 애플의 시리 서비스와 결합이 되어서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은 나름의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이걸 보면서도 제일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뭐 서드파티 앱으로도 가능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갤럭시 등의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다 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만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도 애플의 뭐 팀 쿡부터 시작해서 페데레기 사장이니 이런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그러는데 챗GPT랑 연결해가지고 그 말은 오픈 AI에다가 챗GPT에 물어보면서 당연히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를 뭐 열심히 하겠죠. 저는 애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개인정보가 이를 통해서 애플이 여태까지 그렇게 말로 강조하던 만큼 잘 보호되는 거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은 이걸 오늘 행사를 보고 엄청 화를 냈죠.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이
애플의 아이폰에서 오픈 AI와 연결되는 이런 서비스를 가진 거는 금지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건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 아이폰 통화 녹음 된다. 와 신난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가장 반겨하더라고요. 뭐 저도 여태까지 통화 녹음 안 되던 거에 비해서 통화 녹음이 된다 그러니까 와 신난다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SK 쪽을 쓰시는 분들은 SK에서 서비스가 있었었죠. 통화 녹음 서비스가. 뭐 그보단 좀 낫겠지 뭐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통화 녹음이 왜 아이폰에서 안 되냐 그러면 저를 비롯한 앱등이들은 이거 미국에서는 그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법제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갤럭시도 미국에서는 통화 녹음 안 되게 돼 있다고. 안 되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주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구만. 뭐 미국이 뭐 법 개정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이제 통화 녹음 되네. 결국 여태까지 애플이 이걸 안 해줬던 이유는 귀찮아서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아이패드에 여태까지 계산기가 안 들어갔던 것도 맨 처음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때 이제 잡스 살아있을 때니까 잡스가 또 지랄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던 걸 그동안 왜 안 넣었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면서도 이유 딱 하나죠. 귀찮아서 안 넣은 거죠. 이제 그 귀찮음을 뚫고 일어나서 넣어준 거에 대해서 와 고맙다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놀리곤 했습니다만 저도 그 애플 주식 갖고 있고요. 어제 WWDC 개막하기 한 2시간 전에 딱 한 주 사봤습니다. 혹시라도 엄청 좋은 뉴스가 뭐 좋은 기술들이 팍 발생하고 나면 많이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도 한 1달러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냥 오늘 팔려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도 이번 애플의 WWDC 2024 행사에 대해서는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애플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서도 최소한 이걸로 인해서 오래된 유저들한테 역시 애플 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그러면 최소한 갤럭시 S24보다는 뭐가 나와도 나야 되지 않습니까? 갤럭시 S24에서 보여주었던 매우 공격적인 기술적인 진취들, 성취들 이런 게 이번 애플 아이폰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갤럭시 5번 버전, 신버전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실시간 번역된다, 통역된다 이걸로 해서 사람도 엄청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기도 못 알아들었고 뭐 해줘도 잘 안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일단 시도하면서 앞으로 점점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꿈꾸고 있는 기기가 바로 사실 그런 것들이고요. 해외여행 나가서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갔더니만 그걸로 해서 태국을 갔더니 태국말 번역해주고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말 번역해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인데 삼성은 그걸 했지 않습니까? 애플은 그걸 못하고요. 아니 뭐 예쁜 이모지를 갖다가 AI를 통해서 그릴 수 있어. 아이패드에서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 손으로 이렇게 3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패드가 이걸 팔려고 얘기해준다? 더더군다나 투자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요번 WWDC에서 기대했던 바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저 기능 때문에 요번에는 아이폰의 신버전 새로 나오는 지금 이제 15인가 16이 나오는 건가요? 16 버전은 사야 되겠어. 이러는 기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아이폰 12 미니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너무 멀쩡합니다. 그런데 올 9월달에 이제 아이폰 새 버전이 나올 텐데 이거에서 바꿀 만한 요인이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유혹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 계속 쓰자.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놀라운 기능 때문에 이번 아이폰 신버전은 꼭 사야 되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0.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WWDC 2024 행사는 제 개인한테 다가오는 바로는
대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또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안목에서는 이런 건 정말 하기 힘든 건데 애플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해낸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경험 범위 내에서 이런 감상을 한번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